안녕하십니까. 사주 이야기 76번째. 오늘은 육친, 인수, 정인, 편인의 성향, 직업활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전 시간, 75번째 시간에는 인수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인수라는 게 어떤 작용력이 있는지, 인수의 작용력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은 이 인수의 성향,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 어떻게 작용력이 있는지 활용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수의 성향을 먼저 알아보자고요. 인수의 성향, 특히 인수가 왕할 때, 강할 때 성향. 첫째, 욕심이 많다. 인수가 사주팔자에 강하고 많으면 자기몰입, 자신만을 생각하는 기질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자신만을 생각하는 기질이라는 것은 이기주의를 얘기하죠. 그러니 다분히 욕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다 차지해야 성이 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수가 많고 강하면 학문성이 좋다는 얘기예요. 학문도 욕심이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인수가 강하고 왕하면 학문, 자격증, 기술 습득 등에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면에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과하면 이 학문 욕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다른 재물 욕심을 한다든가 다른 욕심을 내다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서 과유불급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용두삼이. 욕심이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손댄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이것도 배워보고 저 학문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다 해보는데 나중에는 이제 버겁다는 얘기예요. 또 실증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끝은 흐지부지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중도 포기를 해버리고. 그러니 용두삼이 성향이 강하고 또 게으르다는 얘기예요. 사주에 먹여주는, 나를 생해주는 오행이 많다 보니까 사람이 배부르면 움직이기 싫죠. 그거하고 똑같이 게으른 성향이 있고, 그 다음에 고집, 아집으로 고독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인수가 강하게 되면은 아는 것도 많고 배우는 것도 많기 때문에 자신이 옳다는 생각만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인성을 닦지 않으면은 고집과 아집으로 굳어져 가지고 나만 옳다 하다 보니까 대인관계에도 문제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고독수가 생긴다는 얘기죠. 이러한 성향이 인수가 왕할 때 나타난 성향입니다. 물론 다른 성향도 나타나지만 특별하게 이런 성향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인수의 기질에 대해서 알아보자고요. 기질은 편인 기질과 정인 기질이 확연하게 좀 틀려서 두 기질을 나눠서 한번 보자고요. 편인 기질은 감성이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감성. 아트적인 감각도 있고, 그러니 생각도 깊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감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예술, 예능, 창조적인 기질도 있다. 그리고 다양한 취미를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이한 행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행동. 그게 바로 창조적인 기질, 이런 예술적인 걸로 승화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재능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렇다 보니까 이런 편인 기질이 자유로운 영혼이죠. 그래서 틀에 박힌 그런 생활보다는 자유롭게 프리랜서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직업적인 것도 그렇게 틀에 갇힌 직업보다는 자유스러운 직업이 좋습니다. 자, 정인 기질을 보면은 정인이란 거는 좀 학자적인 기질이 있고 자비롭다는 얘기예요. 인자하고 그런 기질을 갖고 있고, 다소 나약하고 고독한 면도 있고, 또 보수적이고 대인관계에 약하다는 얘기죠. 보수적이다는 것은 틀에 딱 갇혀가지고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보수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이성관계도 약해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연애도 잘 못하다는 얘기예요. 고지식하고 보수적이다 보니까, 너무 보수적이다 보니까 좀 고리타분하다는 생각도 갖게 되죠, 상대방이. 그리고 자존심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유 내강형이고, 재물보다는 명예, 재물 필요 없어, 나는 명예가 최고야,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육체적인 노동보다는 정신 노동형이 맞는 기질을 가지고 있고, 또 보수적이고 대인관계에 약하다 보니까 시대 변동성 등에 둔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고지식 안면도 있다 보니까 시대가 변하는 거에 둔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 사람들한테 그 얘기가 꼰대 얘기를 많이 듣는 분들이 정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은 인수의 직업 성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여기서 언급하는 직업들은 꼭 인수에 해당되는 거라고 못 박지는 않습니다. 직업은 여러 가지 사주적인 성향을 감안해서 선택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말한 인수에 해당되는 직업은 보편적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은 정석적인 학문, 교과서적인 학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인이 잘 발달되거나 용신으로 돼 있는 사람들은 일단 학문을 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게 되면은 첫째 공직으로 가면은 길하다는 얘기죠. 공직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본인이 공부를 잘하게 되면은 일반직 공무원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법원직으로 가면 검사도 될 수 있고, 판사도 될 수 있고, 또 아니면 세무공무원도 될 수 있고, 외교관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학문이 따라주면은 공직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많아지고, 공직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학문이 발달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학문이 발달된 사람들은 공직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크다. 그 다음에 학자, 학문이죠. 학문을 지고 가다 보면 학자, 그 다음에 선생님,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죠. 선생님뿐 아니라 교수, 이런 분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통역, 또 이렇게 인성이 발달된 사람들은 제2 외국어, 3외국어도 잘할 수 있어서 통역도 괜찮고, 또 언론계통은 상당히 많이 알아야 되죠. 그래서 언론계통, 그 다음에 교육, 문화사업, 특히 인성이 발달된 사람들은 사업에 좀 약하지만은 이런 교육사업이라든가 문화사업에는 무난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편인은 창조적이고 아트적, 그리고 기능 기술에 발달이 있는 그런 성분이 있다는 얘기죠. 성향이. 그래서 편인이 잘 발달되거나 용신인 사주는 좀 특별한 직업, 스페셜한 직업이 좋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술, 예능, 연예인, 또 기술, 기능, 또 의술이라든가 연구원, 또 역학자, 종교인, 이렇게 편인이 강한 사람들은 머리가 비상하고 창의력이 좋기 때문에 이런 쪽이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편인 성향이 있는 분들이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틀에 박힌 일보다는 이렇게 자유로운 프리랜서가 좋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업들이 보편적인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사주를 보면서 인성의 직업적인 거, 성격적인 거를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한번 볼까요? 정민년, 기우월, 계사일, 경신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먼저 볼까요? 본인 계수는 작은 물, 연간의 정화는 작은 촛불, 미토, 열을 품은 작은 흙, 기토, 작은 흙, 그 다음에 유금은 작은 쇠, 사화, 큰 불, 경금, 큰 쇠, 신금, 큰 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사주에 쇠 기운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죠? 강하고, 그 다음에 사주에 나와 있지 않는 게 나무가 안 보이죠? 나무. 물론 미토 지장간에 을목이 있긴 있죠. 오행이 여러 개 분포되어 있고, 육친도 한번 알아보자고요. 육친, 정화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미토,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기토 역시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유금,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사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재, 경금,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신금 역시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이렇게 육친이 되어 있네요. 정편인이 상당히 좀 형성되어 있고, 나무에
나무의 육친은 식상이죠. 내가 생겨준 오행이니까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를 파악하기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개수 작은 물이 6월에 태어났네요. 이거는 가을이죠. 가을이면 날에 생연해지는 계절이라 등령을 했네요. 등령. 자, 사주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개수의 내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내편은 같은 물이나 아니면 쇠가 내편이 되겠네요. 자, 같은 물을 찾아볼까요? 같은 물은 사주에 나와 있는 건 없네요. 그죠? 자, 신금 안에 임수 물이 나한테 힘을 보태는 정도. 그죠? 자, 쇠는 어디가 있나요? 유금, 월지에 유금 작은 쇠가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고, 경금 큰 쇠가 물을 보태고 물한테 힘을 주고 있고, 신금 큰 쇠 역시 개수에게 힘을 보태고 있는 그런 형국, 쇠가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남의 편은 사화, 기토, 정화, 미토가 남의 편이 됐네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 남의 편 기토, 정화, 이거를 먼저 보자고요. 이 기토는 나를 극하고 있나요? 이 흙이 하는 일은 물을 극하거나 아니면 쇠를 생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극보다는 생이 우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밑에 보니까 유금이 있어서 유금을 생하다 보니까 관인상생으로 나한테 간접적으로 힘을 주다 보니까 이 기토도 내 편이 되겠네요. 미토는 멀리 떨어져 있고 유금이 옆에 있어서 유금 역시 유금에다가 힘을 주는 관인상생이 돼가지고 힘을 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간접적으로 내 편. 이 정화는 내가 극하면서 힘이 빠지나요? 그거보다도 정화는 미토한테 생을 하고 기토한테 생을 하면서 힘이 빠지네요. 그죠? 그런 형국이고, 그래서 내 편이, 이것도 간접적인 내 편이 되겠네요. 그리고 사와 불은 나무에 땔감이 없네요. 지장간 미토 안에 을목 정도 있는데 이거는 간이 기별도 안 가고 멀리 떨어져 있고 주변에 떨어지는 나무가 없어서 이 불은 타오르지가 못하네요. 이 정화 역시 나무에 생조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이 좀 약한 그런 사주가 됐네요. 그래서 이 사주는 강사주가 됐죠. 관인상생. 정화는 기토를 생하고 이런 형국이다 보니까 불은 약하고 그래서 강한 사주가 됐는데, 이 사주를 보면 상당히 인성이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관인상생으로. 그러니 학문성이 상당히 뛰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하는 분인고 알아봤더니 부동산학과 대학원 강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강사. 상당히 학을 지고 있죠. 이분이 목표가 정인 교수가 되는 게 목표라고 그러네요. 그게 가능한지. 이 사주에서 운기에서 나무와 만나면은 소통도 되고 상당히 사주가 빵빵해지죠.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했는데 수생 목에서 지금 걸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무것만 오면 유통도 되고 좋다는 얘기죠. 운기를 보니까 44세부터 큰 나무가 들어오네요. 유통이 제대로 되죠. 그래서 이분 전인 교수가 가능한 사주가 되겠네요. 그래서 인수발달, 그 다음에 관인상생, 또 이런 게 학문이 발달되다 보니까 가르치는 업, 교수가 맞는 직업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 사주도 한번 볼까요? 을사년 기축월 무오일 무오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먼저 알아볼까요? 무토, 큰 광활한 흙으로 태어나셨네요, 본인이. 그러면 이 무토도 큰 흙이 되겠죠? 연간에 을목은 작은 나무, 사화 큰 불, 기토 작은 흙, 축토 작은 흙, 오화 작은 불, 오화 역시 작은 불, 이렇게 오행이 형성이 되어 있네요. 사주가 거의 불하고 흙으로만 되어 있죠. 나무도 있기는 있지만 사주에 쇠기운과 물기운이 전혀 안 보이죠. 물론 지장간 사화안에 경금, 쇠는 축토 안에 신금이 들어있고 물은 축토 안에 개수, 이렇게 지장간에는 들어있습니다. 자, 육친도 한번 볼까요? 육친, 을목은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사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기토 나와 같은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기토 역시 나와 같은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오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그러면 이 오화도 정인이 되겠죠. 무토는 나와 같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겁재.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큰 흙 무토가 축월에 태어났네요. 겨울에 태어났지만 환절기라 내편이 돼서 등령을 했네요. 자, 이 사주를 보면은 흙의 내편, 같은 흙이나 불기운이 완전히 판을 치고 있어요. 먼저 흙을 보면은 시간의 무토가 힘을 보태고 있고, 그 다음에 월간의 기토가 힘을 보태고 있고, 축토가 힘을 보태고 있고, 그죠? 불은 오와 작은 불, 사와 큰 불이 힘을 보태고 있고, 상당히 내 편이 많죠. 남의 편이라고 하는 을목밖에 없는데, 이 을목도 사와 큰 불에 던져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간접적으로 내 편이 된다는 얘기예요. 나를 극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 최강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최강사주. 전격사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전격사주가 됐는데, 사주에 보면은 인성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죠. 불기운. 그래서 사주가 강하고, 그 다음에 인성이 발달하고, 그래서 학문에 집중하면 상당한 성과와 성취를 이룰 수 있고, 학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주가 환경이라든가 또 부모들의 뒷받침을 못하게 되면은 이 강한 사주에 이 공부를 학문을 인성을 따라가지 못하면은 정반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극과 극을 학문에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 학문으로 성취로 인해서 학문 발달로 인해서 여러 가지를 성취할 수 있지만은 그걸 못하게 되면은 밑바닥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조폭이라든가 이런 쪽 보이시죠? 최강사주의 브레이크 법이 무너지고, 이 양인살 보이시죠? 오화 그 다음에 장석살에, 이 양이살이라는 건 칼날이라는 얘기예요. 칼날을 남한테 휘두르면 이게 조폭이라든가 남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인성 발달로 공부에 집중하면 그만큼 성과가 크다는 얘기죠. 공부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욕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주들을 어릴 때 왔다 그러면 상당히 엄하게 키우시고 뒷바라지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극과 극을 달릴 수 있는 최강사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주는 어떤 재물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쫓아가면은 상당하게 굴곡을 살 수 있지만, 이 인성 학문을 따라가면은 그만큼 발전도 있고 인생이 굴곡이 없다는 얘기죠. 이분 사주가 이분이 그 언론계에서 종사하다가 언론계 사장까지 했던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 인성은 바로 학문도 되지만 문장, 글, 문화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발달됐고, 그 다음에 오화호화, 이 양인살, 칼, 펜도 칼이라고 그랬죠. 직업은 기가 막히게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사주가 학문에 뒷바라지를 못하지고 환경이 안 따라지게 되면 상당하게 밑바닥 삶을 살 수 있는, 극과 극을 달릴 수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 사주도 한번 볼까요? 경술년 병술월 김요일 정묘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한번 볼까요? 본인 기토는 작은 흙으로 태어났죠. 연간의 경금은 큰 쇠, 술토, 열을 품은 큰 흙. 그럼 이 술토도 큰 흙이 되겠죠. 열을 품은 병화, 큰 불, 묘목, 작은 나무. 그러면 이 묘목도 작은 나무가 되겠죠. 정화, 작은 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사주에 없는 게 물이 안 보이죠. 물. 지장간에도 없이 물이 한 방울도 없네요. 이런 형국이고, 자, 육친도 한번 볼까요? 경금은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이거는 상관. 술토는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그러면 이 술토도 겁재가 되겠죠. 병화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묘목은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그러면 이 묘목도 편관이 되겠죠. 정화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이렇게 육친도 형성이 되어 있네요. 사주에 없는 물은 재성이 되겠죠. 내가 극한 오행이니까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본인 기토가 수월에 태어났네요. 늦은 가을이죠. 가을. 근데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라 흑의 계절이죠. 그래서 같은 오행 등령을 했네요. 등령을 했고, 자, 사주의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 기토의 내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내편은 같은 흑이나 아니면 불이 내편이 되겠죠. 자, 먼저 내편 흑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흑은 술토, 술토가 있네요. 큰 흑이죠. 불을 뿜은 큰 흑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없고, 그 다음 불을 찾아보니까 월간의 큰 불이 나한테 생을 주고, 시간의 정화가 작은 불이 나한테 힘을 주고 있네요. 상당히 내편들이 많죠. 남의 편은 큰 쇠, 작은 흙, 작은 나무, 묘목, 작은 나무, 묘목이 남의 편이 되고 있네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 이 묘목을 한번 보자고요. 묘목은 나를 극한 오행 편관인데, 이 나무가 이 정한테 생을 하고 있네요. 시간에 있는 묘목은 목생화로. 그러니 간접적으로 이는 나를 극한 것보다 불을 생하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내 편이 됐네요. 묘목도. 이 묘목도 이 정화에 던져주든지 병화에 던져주든지 아니면 술토 안에 정화가 있는데 조그만 불에 던져줄 수 있어서 얘도 목생화를 해서 관인상생이 되네요. 그래서 얘도 내 편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의 편이라고는 쇠기운 하나만이 남의 편이 돼서 대단히 신강한 사주가 되네요. 더군다나 이 사주에 물이 한 방울도 없죠. 그러다 보니 사주가 상당히 건조해지고 불바다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흙들도 지글지글 끓는 열기가 가득한 흙이 되다 보니까 더더욱, 그러니 이 쇠도 자칫하면 녹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채광사주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사주에 근데 물이 필요하다 해서 물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물을 서로 목말라 있는 흙들이 많아 가지고 또 불들도 나무들도 서로 물 차지하려고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 군비쟁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군비쟁지가 된다는 얘기는 이런 사주들은 재물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 사주를 보니까 인성이 상당히 발달됐고 비겁도 많다는 얘기예요. 사주가 신강하다는 얘기예요. 자, 대단히 강한 명식들은 주관이 떳떳하고 투지, 근성, 강인한 정신력, 승부욕이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 병술, 경술, 이건 괴강, 이거는 백호살이라는 얘기예요. 더더욱 강한 사주에 강함을 더 보태주고 있어서 이러한 근성들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사주들은 이 강한 승부욕이라든가 주관, 강인한 정신력, 승부욕 가지고 학문에 집중하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학문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죠. 강하니까. 그런데다 인성 발달이 됐고, 근데 사주에 관인상생까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관인상생까지. 그러다 보니까 관인상생 사주들은 상당히 학문에 발전이 있는, 학문을 잘할 수 있는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이렇게 학문으로 승부를 하고 학문에 집중하면 굴곡 없이 잘 살 수 있지만, 거꾸로 재물을 탐하게 되면은 상당한 굴곡을 가질 수 있는 군비쟁지의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문으로 집중해야 될 사주고, 이분이 한의과를 나가지고 한의대를 나가지고 한의사를 하고 계신 분인데 상당히 잘 맞죠. 보면 학문 따라주고, 그 다음에 이 도화살 보이시죠? 묘목, 그 다음에 천간에 있는 정화도 도화살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도화살은 상당히 머리가 좋고 예기 쪽, 손재주가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술토, 화개살 보이시죠? 화개살 역시 예기 쪽으로 발달하고 머리를 영리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기운 때문에 상당히 학문성도 뛰어나고 손재주도 좋고, 손재주가 좋다는 얘기는 이 한의사들은 침도 놔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죠. 손재주가 좋으면 더 장점이 되겠죠.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한의사로서 상당하게 발전을 갖고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리고 사주가 강하면, 많이 먹었으면 설을 해줘야 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도 이렇게 꽉 막히지 않고 이기주의가 아니고 그래도 서로를 이렇게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으로 이어지는 순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도 좋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대인관계도 강한 사주지만 그래도 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학문성, 관인상생으로 인해서 학문성도 뛰어나고 이러한 사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히 인성발달 중에서도 관인상생이 된 사주들은 학문에 더더욱 발전이 있는 사주란 걸 아시고, 거꾸로 이 사주는 무재사주라는 얘기죠. 무재사주가 재물이 하나도 없는 사주가 재물을 탐하게 되면 엄청난 굴곡과 재물로 인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 사주를 한번 볼까요? 무오년, 무오월, 경술일, 신사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 오행의 분포를 먼저 알아볼까요? 본인은 경금 큰 쇠로 태어났네요. 무토 큰 흙, 광활한 흙이죠. 그러면 이 무토도 광활한 큰 흙이 되겠습니다. 오화 작은 촛불, 그럼 이 오화도 작은 불이 되겠죠. 술토 큰 흙, 열기를 품은 큰 흙이 되겠죠. 신금 작은 쇠, 사화 큰 불, 이렇게 형성이 됐네요. 사주에 상당히 흙 기운도 많고 불 기운도 많죠. 사주에 없는 기운은 물, 그 다음에 나무가 없네요. 지장간에도 없네요. 두 가지 오행은. 그죠? 자, 그럼 육친도 한번 알아볼까요? 육친, 무토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그러면 이 무토도 편인이 되겠죠. 오화 나를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그러면 이 오화도 정관이 되겠죠. 술토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그 다음에 신금은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사화는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이렇게 육친이 형성되어 있네요. 상당히 편인이 많고 정관, 편관도 많은 그런 사주가 됐네요. 사주에 없는 물은 내가 생해준 오행이니까 식상, 나무는 내가 극한 오행이니까 재성이 되겠네요. 재성. 요렇게 육친과 오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경금이 5월에 태어났네요. 한여름이죠. 여름에 태어나서 경금에게는 신령이 되겠죠. 신령이 됐는데, 자, 사주 강약을 위해서 경금 쇠의 내편 한번 찾아보자고요. 내편은 같은 쇠나 아니면 흙이 내편이죠. 먼저 쇠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쇠는 시간에 신금 하나가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네요. 물론 지장간 사환의 경금, 그 다음에 술토 안에 신금이 있지만은 나와 있는 거는 신금 하나가 힘을 보태고 있고, 그 다음에 흙은 어디가 있나요? 무토, 술토 큰 흙들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네요. 이렇게 나한테 흙하고 쇠가 힘을 보태고 있어서 상당히 힘이 좋죠. 남의 편은 사화, 오화가 남의 편인데, 좀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 불은 나를 극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오화 바로 위에 무토한테 생을 하네요. 나를 극하기보다. 이 오화 역시 바로 무토에다가 생을 하고 있고, 사화 역시 나를 극한 게 아니라 술토에 생을 하는, 상당히 관인상생이 잘 돼가지고 얘네들도 내 편이 되는 최강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강한 사주가 되고 관인상생이 아주 잘 됐는데, 이 사주는 화토금, 불하고 흙하고 쇠로 이루어진 삼상격 사주, 종격 사주가 됐네요. 그죠? 자, 이 사주가 상당히 인성이 발달되어 있죠. 큰흙, 무토, 술토가. 근데 이게 편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편인은 상당히 감성이 뛰어나다고 그랬죠. 아트적인, 그 다음에 예술, 예능적으로 발전이 있는 그런 사주라고 그랬죠. 더군다나 관인상생으로 또 되어 있으니까 학문적으로도 상당히 발전이 있는데, 그냥 학문보다는 편인성을 갖는 이런 예술계통, 그런 쪽으로 발전이 있던 사주라는 얘기죠. 이분은 유명한 디자인 계통에서 유명한 분이십니다. 상당히 실력도 뛰어나고요.
이분 경술, 괴강까지 있죠. 그 다음에 오화 이게 장성살이에요. 그래서 사회성도 상당히 뛰어나고 관인상생의 학문빨, 편인의 감성, 상당히 디자이너스 잘 맞겠죠. 거기다가 오화 이게 장성살도 되지만 도화살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천간에 있는 신금도 도화, 그러다 보니 머리도 좋고 도화성은 예기 쪽으로 상당히 발전이 있는 그런 살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술토, 무토 이 흙들이 전부 화개살이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예기 쪽으로 상당히 잘 빠진 사주고 잘 맞는 사주고, 그 다음에 사주가 잘 빠졌죠. 화생토, 토생금으로 요런 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예술계통으로 편인발달, 그 다음에 관인상생, 도화, 그 다음에 화개살 이런 게 전부 예기 쪽으로 잘 맞아서 디자이너로 상당히 발전이 있는 사주가 되겠다는 얘기죠. 이런 사주들이 학문성도 발달되고 편인 성분으로 예기 쪽으로 발달돼서 상당히 좀 기이한 행동도 할 수가 있어요. 예술을 하신 분들은 3차원적인 일반인들이 생각을 못하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도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아주 예능적, 예술적으로는 상당히 발전이 있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이 사주를 볼까요? 신유년, 신묘월, 경술일, 경진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오행의 분포를 볼까요? 본인은 경금 큰 쇠로 태어났네요. 그러면 시간에 있는 이 경금도 큰 쇠가 되겠죠. 연간에 있는 신금 작은 쇠, 그러면 이 신금도 작은 쇠가 되겠죠. 유금 역시 작은 쇠, 묘목 작은 나무, 슬토 큰 흙, 불을 품은 흙이죠. 진토는 큰 흙이지만 물을 품고 있는 흙.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사주에 상당히 세 기운이 많죠. 강하고, 그 다음에 큰 흙들도 좀 보이네요. 사주에 보이지 않는 게 물과 불이 보이지 않죠. 물론 지장간 진토 안에 계수 물이 있고 술토 안에 정화, 불이 조그만 불은 있긴 있습니다. 자, 육친을 한번 볼까요? 육친. 신금은 나하고 같은 호에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그러면 이것도 이 신금도 겁재가 되겠죠. 유금 역시 같은 호에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그 다음에 묘목은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재. 술토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경금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진토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이렇게 육친이 형성되어 있네요. 육친도 마찬가지 비견겁체가 상당히 많고 편인이 발달되어 있죠. 사주 지장간에만 있는 오행 물은 내가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식상이 되겠고, 불은 나를 극한 오행이니까 관성이 되겠네요.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경금이 묘월에 태어났네요. 봄이죠. 봄이면 경금한테는 신령의 계절이죠. 신령을 했고, 자, 경금 사주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경금의 내편을 찾아보자고요. 내편은 같은 쇠나 아니면 흙이 내편이죠. 먼저 쇠는 어디가 있나요? 많죠. 어마어마하게 신금, 유금, 경금 이렇게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리고 지장간 술토 안에 신금도 힘을 보태고 있는 연구. 그 다음에 흙은 어디가 있나요? 진토, 술토 큰 흙이 또 힘을 보태고 있네요. 이 많은 쇠와 흙들이 내편들이 힘을 보태고 있고, 남의 편이라고는 묘목밖에 없다 보니까 사주가 아주 신강 또는 최강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됐네요. 그죠? 예. 거기다가 경술, 경진, 괴강살까지 보태지니, 이 강한 사주에 이런 살까지 보태지니 상당하게 강한 사주가 됐네요. 자, 이런 사주가 자칫 잘못하면 인성을 잘 닦지 않으면 인간적인 면에서 고집과 아집으로 인생 말년이 외롭게 되고 고독해진다는 얘기죠. 사주에 보면 비겁도 많고, 그죠? 인성, 편인도 많고, 그러다 보니 사주가 강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 사주를 보면은 첫째 진토, 술토 이 편인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죠? 편인이란 거는 우리가 상당히 감성이 발달됐다고 그랬죠. 얘기 쪽으로 발전이 있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사주를 보니까 묘목, 그 다음에 유금, 이게 도화살이죠. 도화살인데 그러면 천간에 있는 신금, 신금 요것도 도화란 얘기예요. 도화살이 상당히 또 발달되어 있네요. 도화살 역시 감성이 뛰어나고 머리가 좋고 그 다음에 얘기 쪽으로 발전이 있는 살이죠. 그 살이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진토, 술토가 또 뭐죠? 화개살. 역시 감성이죠. 얘기 쪽으로 발달. 그러니 이 편인이 상당히 빛을 발휘한다는 얘기죠. 이런 살들까지 합쳐져 가지고. 그래서 이분은 감성 뛰어나고 얘기 쪽으로 발달이 있는 사주가 돼 가지고 음악을 전공하고 있는데 상당히 외국에 나가서 발전을 이루고 있는 그런 사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편인이라는 것은 항상 얘기하지만 감성, 좀 아트적인 기질, 그런 또 스페셜한 직업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 쪽이라든가 기능, 기술 이런 쪽이 발달된 게 편인이지만은 또 거기에다가 이런 살들, 도화살, 화개살까지 같이 가미돼 가지고 이렇게 예술적으로 음악이라는 종목에 상당히 발전이 있는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사주가 강하고 인성이 발달되면은 이기주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면에서 상당히 인성을 닦지 않으면 고독 아집으로 외롭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강함으로 자기 전공 아니면 자기 일에 대해서 한 가지로만 집중하면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다는 거 아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인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성격이라든가 성향,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 알아봤습니다. 꼭 직업도 오늘 언급한 것이 다는 아니다.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주에는 인수의 마지막 시간으로 인수의 흉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